사실 환자분들 오시면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항상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희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워낙 밥심의 민족이고 잘 먹는 거에도 관심 많으시고 뭔가 식사를 잘하면은 내 병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궁금한 게 많으셔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로 항상 오시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뇌와 근육 이런 건강에 도움될 수 있는 좋은 식단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한국인의 그 입맛과 그런 식탁에 맞는 식단을 어떤 걸 제시하면 좋을까?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신경과학회에서 이런 강의를 맡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대한 파킨슨병 이상운동 질환학회에서 홍보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지은입니다. 저는 대한신경과학회지 NES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중해식 식단이란 무엇인가요? 아마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중해 식단이라는 그 이름을 들어봤고 지중해 식단이 참 건강에 좋다라는 건 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말 그대로 이제 지중해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런 식단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뇌와 근육, 신경계 질환이 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 같은 뭐 저희가 뭐 뇌경색이라든지 뭐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질환 같은 그런 만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신경과에서 항상 핫한 질환 중에 하나인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면 보통은 그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한 지방,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색깔이 참 이제 화려한 녹황색 채소나 과일, 그리고 여러 가지 생선과 통곡물, 견과류 중심의 식사가 이제 뇌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식이를 좀 주로 하는 것을 지중해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 지중해 식단 중에서는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우리 입맛에 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한국형 지중해 식단 섭취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매일 한국 사람들한테 연어나 올리브유를 먹으라 그러면 난감해 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런 지중해 식단에 맞춰서 변형을 한 한국형 지중해 식단이 최근에 이제 세브란스 연구팀에 의해서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한국형 지중해 식단은 이제 올리브유 못지않게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아보카도유를 활용해서 요리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탄수화물로는 흰쌀밥이나 밀가루로 만든 국수보다는 섬유질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보리, 메밀, 옥수수, 수수, 기장, 귀리, 통밀, 현미 등 전곡류를 만든 잡곡밥이나 국수를 드시기를 권하는 그런 식단입니다. 가끔 잡곡밥 드시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소화 부담이 적고 맛 적응이 쉽도록 흰쌀과 통곡물을 7:3 비율로 시작해서 적응하면 점차 비율을 늘려서 흰쌀 통곡물을 5:5 비율로 구성하여 섬유소,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증가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다만 통곡물 비율이 너무 높으면 소화불량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치아가 약한 어르신의 경우에는 통곡물을 하루 정도 불려서 밥을 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배추와 시금치, 무 등 한국의 전통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매 끼니에 채소 반찬 2-3가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과, 복숭아, 대추 같은 제철 과일류도 좋은데 당뇨 환자분의 경우에는 당 성분을 고려해서 적절히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거는 당뇨 환자한테 권고하지 않습니다. 생선의 경우는 연어 대신 우리가 자주 접하는 고등어, 꽁치, 정갱이, 참치 등 등푸른 생선과 오메가3가 풍부한 이면수, 대구와 명태, 조기, 광어 등의 생선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선은 이제 주 2-3회 정도는 포함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색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국식 지중해 식단에서는 월 1-2회 정도로 줄여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급적 이제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 조리 형태의 요리법을 하는 것 역시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보다 또 중요한 단백질 음식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두부나 콩류를 주로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발효식품인 김치나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적절히 포함해서 장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겠습니다. 한국식 음식 하면 사실은 이제 짠 음식과 단 음식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형 지중해 식단에서는 이 단짠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찌개는 최대한 줄이고 간을 맞출 때도 염분보다는 마늘이나 파, 고춧가루, 허브 등의 향신채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차이점이 기존 지중해식 식단 같은 경우는 이제 탄단지라고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4:2:4인데 이제 한국형 지중해 식단의 경우는 조금 좀 비율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한국인의 식습관은 밥이 너무 크잖아요. 탄수화물이 워낙 비율이 컸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갑자기
그 기존 지중해식하고 똑같이 맞추기는 어려워서 보통 한국형 지중해 식단 같은 경우는 탄단지 비율을 5대 2대 3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형 지중해식 식단의 특징은 붉은 고기를 완전히 피하진 않아요. 아까 보면 섭취량을 좀 줄이긴 하는데 조금 이제 고기를 좀 드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한국의 노인의 특성은 오히려 나이 드실수록 너무 고기를 안 드십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량이 엄청 줄어들고 진짜 이제 밥에다가 김치만 드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서 어느 정도는 뭐 붉은색 고기도 좀 단백질 섭취를 드시는 거를 저희가 막지는 않고요. 물론 더 좋은 단백질 섭취 방법으로는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한 1대1로 해서 동물성 단백질은 조금 좀 포화지방성이 적은 류로 좀 먹어보자.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해산물, 그리고 가금류라고 그러죠. 닭가슴살 같은 거. 그런 걸로 좀 드시는 게 좀 더 건강한 단백질 섭취가 될 거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지중해 식단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보통 지중해 식단이 제시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드시게 되면 저희가 보통 뇌 염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좀 줄이고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올리브유나 뭐 들기름과 같은 좀 건강한 지방 같은 경우는 뇌 세포의 건강을 지키고 또 과일과 채소에 좀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두부나 콩류 같은 경우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아주 필요한 그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을 공급해주게 되고요. 저희가 먹게 되는 그런 발효식품 같은 경우는 장 건강과 이제 뇌가 요즘엔 관련이 많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뭐 브레인과 넥시스라고 해가지고 연관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한 장 건강을 지켜서 더불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국형 지중해 식단을 실생활에서 지키기 위한 주요 원칙을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국형 지중해 식단의 주요 원칙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들기름, 아까 말씀드린 들기름과 아마씨유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생선과 해산물을 일주일에 2-3번은 섭취하도록 하고, 콩과 두부, 견과류 식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추가하도록 합니다. 발효식품을 매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짠을 피할 것, 찌개와 같은 이런 염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피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실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한국형 지중해 식단에 혹시 끼니별 메뉴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끼니마다 챙기는 게 사실 좀 중요한데요. 어떻게 만들지 항상 고민을 하게 되시거든요. 저희가 뭐 예시로 몇 가지 음식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아침에는 좀 두부랑 채소가 들어간 된장국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통곡물로 만든 밥을 하시고요. 점심에는 저희가 이제 단백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고등어 구이랑 배추 겉절이 같은 거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녁에는 이제 또 너무 저희가 무겁게 드시기 힘드니까 가지와 토마토를 좀 곁들인 뭐 들기름 비빔밥 이런 것들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좀 식사량은 좀 약간 좀 적게 드시더라도 간식을 좀 중간중간 드시면 좋은데요. 간식으로는 약간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좀 같이 드시면 좋고요. 배와 시금치 같은 거랑 뭐 그릭 요거트 같은 걸 섞어서 이제 유산균이 풍부한 이런 것들 섞어가서 만드는 스무디 같은 것도 간식으로 이제 드시면은 어느 정도 열량을 좀 이제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 드리지만 조리법은 막 기름에 막 튀겨 먹는 건 사실은 좀 좋지는 않거든요. 찜이라든지 뭐 구이, 볶음, 나물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은 좀 최소화해서 너무 짜지 않게 드시면 좋고, 마늘, 파, 생강, 깻잎, 뭐 고춧가루, 깻가루 같은 그런 향신채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좀 음식의 풍미를 돋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국형 지중해 식단을 꾸준하게 실천하면 어떤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국형 지중해 식단은 장기적으로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 도움이 줄 수가 있습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질환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및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경과 주요 질환인 뇌졸중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인지기능 향상과 기억력 강화,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식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근육량, 근력 감소 현상을 줄이는 데도 이러한 식단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노인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근감소증이거든요. 노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또 활동이 좀 감소하게 되죠. 저희가 나가기도 귀찮아지시고 몸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내다 보면서 골격근이라는 것이 좀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근력과 근기능이 감소하는 상태를 저희가 초래하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통틀어서 저희가 근감소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40대
60대 이후부터는 저희가 근육량이 매년 한 1에서 2% 정도 감소를 하게 되고요. 70대 이후가 되면은 그러한 근감소가 좀 가속화가 돼서 근육량과 근력이 좀 많이 줄어서 움직임이 둔해지고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 낙상, 저희가 넘어진다고 그러죠. 넘어진 위험이 증가해서 다치실 수도 있고 또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중이 좀 약간 이제 그 내장 지방이 막 더 늘어난다든가 체중이 좀 이상하게 막 증가한다는 하는 걸 이제 저희가 경험하실 수도 있고요. 이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대사증후군, 대사질환 같은 것의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근감소증을 좀 예방을 하려면 결국에는 단백질을 좀 많이 섭취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한데요. 결국 단백질 잘 드시고 에너지 섭취 적당량 하시고 신체 활동도 좀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안 되고 또 호르몬도 좀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좀 변화가 있거든요. 성장 호르몬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거 오히려 감소해버리고 또 나이 들면 대부분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총체적으로 또 근육이 더 감소하는데 이런 걸 좀 예방하려면 결국에는 적당하게 저희가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근감소증 예방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의 근육 감소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식단이 도움이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근육이 합성대로가 되는 게 이제 근본적으로 단백질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근육을 유지하고 보조하는 건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항산화와 항염 그런 영양소를 좀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성인이 체중 kg당 1.0g을 좀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은 kg당 체중당 이제 1.0에서 1.2g 정도를 좀 섭취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식사에서 새끼 균등 분배하는 게 좋은데요. 60kg 기준의 노인이면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각각 한 25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이제 나눠서 먹는다고 생각해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 좀 동물성은 주로 좀 생선 같은 거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등어, 이면수어 이런 여러 가지 생선을 좀 드시면 좋고 달걀이나 닭가슴살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 그리고 식물성으로는 저희가 두부콩, 병아리콩, 렌틸콩 이런 것들을 좀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단백 합성을 좀 촉진하는 아미노산인 류신이 풍부한 걸 드시려면은 이게 이제 닭가슴살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연어도 가끔씩은 드시면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달걀이나 이제 대두류, 그다음에 유청단백이라고 하는 우유에서 유래한 단백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제 근육 기능과 신경 전달, 그다음에 골밀도 유지를 위해서는 이제 비타민 D라는 것도 또 필요하게 됩니다. 칼슘도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 버섯 이런 데도 많이 들어 있고요. 멸치라든지 유제품, 두부, 시금치를 통해서 이제 공급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식사도 중요하지만은 하루에 좀 햇볕 노출을 한 15에서 30분 이상 좀 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 D 합성도 좋지만은 또 뇌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희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염증을 완화시키고 근육 손실을 좀 억제 효과가 있는 오메가3를 그런 오메가3 지방산을 드시면 좋은데 그런 거는 이제 고등어나 연어, 참치 이런 데 많고 또 호두에도 좀 많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씨라든지 아마씨유 이런 데 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좋은 지방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근육 손상이 되거나 산화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는 것도 또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가 있는 식품들을 좀 섭취하시면 좋거든요. 그런 걸로는 이제 녹황색 채소, 이게 컬러풀 채소라고 해서 좀 색깔이 좀 생생한 채소들 많이 드시면 좋고 과일로는 저희가 보통 이제 베리류라고 해가지고 블루베리, 딸기 이런 것들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드시고 녹차 같은 것도 또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드실 때는 아까 또 한번 말씀드렸듯이 막 튀겨서 만들기보다는 물론 튀기면 제일 맛있긴 하지만 튀기는 건 안 좋기 때문에 부드럽게 쪄서 드시거나 조림을 좀 만드시거나 그리고 구이를 좀 해서 드시면 좋고요. 간은 너무 짜지 않게 좀 최소화해서 조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이 되게 길었는데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공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백질은 좀 아침부터 챙겨서 특히 이제 아침 단백질 섭취를 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아침이니까 단백질은 안 먹어 이러지 마시고 좀 아침부터 해서 이제 고르게 새끼 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선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먹기 힘들어 그런 느낌이 있더라도 주 3회 이상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고기 같은 건 이제 닭가슴살로 하시면 제일 좋고요. 두부, 콩류 같은 걸 번갈아 이제 좀 저희 단백질 섭취 요인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도 드시면 좋은데 좀 저염식품으로 저희가 너무 짠맛이 익숙해지면은 너무 이제 소금 섭취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저염식품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햇볕 쬐기를 해서 비타민 D 섭취에 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잘 드시면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가장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중해 식단 먹을 때 효과를 혹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사 환경이나 식사 태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식단은 위와 같이 이렇게 잘 꾸리더라도 기분 좋게 먹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노인분들은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못한다고 해서 제 환자들도 이제 식사를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 안 좋은 내과적인 상황들이 생겨서 입원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한국형 지중해 식단을 잘 꾸려서 구성을 했으면 이거를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더 이렇게 변형을 하고 이제 적절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고 집중력이 있는 그런 식사를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노인분들은 시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고 이제 낙상이나 이런 위험들을 줄이기 위해서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는 게 좋고 앉고 일어나기 용이한 식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균형을 잡는 게 어려운 환자들이나 기저로 이제 파킨슨 병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낙상의 위험이나 손을 떠는 등의 동작들이 동반되면서 그릇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바닥에 물기가 없게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한 공간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이동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있는 컵이나 숟가락 같은 거 사용도 노인들이 식사하는데 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삼킨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사 시 허리를 곧게 세우고 고개를 살짝 숙인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삼키는 것이 연화장애나 이제 사례 같은 거 걸리는 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제 적정한 높이의 의자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일부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에 맞춰서 식탁을 사용하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또한 중요한데요. 이제 너무 시끄럽지 않고 적절한 음악이나 대화가 가능한 환경에서 식사하는 것이 식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환경은 이제 주의 집중을 어렵게 해서 입맛이 떨어지거나 조금 급하게 먹거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이제 음식을 할 때 아까 노인분들은 시력 문제가 있고 좀 더 입맛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밝은 음식의 경우에는 좀 더 어두운 그릇 그리고 이제 좀 짙은 색 음식의 경우에는 밝은 그릇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쥐고 이런 감각 같은 것들도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기나 손잡이 같은 것 수저의 손잡이 같은 게 좀 두꺼우면 이걸 떨어뜨리거나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이 더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식사 시간도 중요한데요. 너무 급하게 먹는 거는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도 안 좋지만 노인분들에겐 더욱더 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화장애가 이제 굉장히 적지 않은 비중의 환자들에서 동반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요약하면 노인 식사 환경은 안전, 편리함, 집중 심리 안정이 핵심이고요. 조용하고 밝은 공간에서 안정된 자세와 도구를 갖추면 섭취량도 증가하고 질식 위험도 감소하고 식사 만족도 향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변형된 지중해 식단을 통해 더 건강하고 똑똑한 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 식단이 이제 유명하지만 사실 익숙해지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형 지중해 식단을 이용하면 이제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변형만으로 이제 치매나 뇌졸중이나 이제 근감소증 같은 이제 주요한 신경계 질환을 다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